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옷 이렇게 보시고 딱 느낌이 오셨죠? 지난번 운동 시리즈가 너무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렇게 운동 시리즈 후속편을 준비했습니다. 와! 자, 저의 운동을 도와주실 조은기 원장님 그리고 김동현 원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어떤 운동을 알려주실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운동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운동은 아니고 스트레칭입니다. 저는 운동이랑 스트레칭이랑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너무 놀라운데요. 어떤 게 다른 거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근육을 써서 들어 올리는 걸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고요. 네, 능동적으로. 네. 네. 그 스트레칭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근육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아니면은 우리 어떤 특정 자세를 이용해서 우리가 늘리고자 하는 근육을 수동적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근육이 뭉쳐서 당겨져서 생기는 통증은 스트레칭을 해서 안 당겨지게 해야지 좋아지는 거고요. 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또는 불안정해서 생기는 염증, 통증은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방송 시청을 하신다면 제대로 된 스트레칭 방법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어디 부위부터 스트레칭을 배워볼까요? 먼저 상지에서 할 수 있는 손가락과 팔꿈치 스트레칭, 그리고 어깨 스트레칭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손가락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디를 늘리고 싶은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늘리고 싶은 손가락의 그 스트레칭 부위는 굽힘근이라고 하는 굽힘근,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에요. 손가락 네. 굽힘근. 이걸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고 싶은 건데 이유는 우리가 구부리는 자세들이 너무 많아요, 평상시에. 손가락을 맞아요. 구부리고 모든 걸 다 손가락을 펴서 활동을 하진 않잖아요. 네. 거의 다 구부려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 굳어있고 섬유화된 손가락 굽힘근들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데요. 손가락 굽힘근은 손가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여러 방향이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굽힘근을 늘려주면 돼요. 손가락 굽힘근은 손가락을 구부려 보시면 손가락이 구부려지는 방향이 있죠. 네. 나머지 4개는 앞쪽으로 구부려지고 네. 엄지손가락은 가운데로 구부려지죠. 네. 그 반대로 스트레칭 하십니다. 이렇게 쉽죠? 반대로. 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 방향의 반대로 방향으로 스트레칭 하시면 돼요. 약간 사선으로요. 네. 그렇죠. 이렇게 뒤로 제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뒤로 제치는 건 아니고 바로 구부러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하시면 돼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부러진 방향에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 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자세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방아쇠 수지가 있거나 손가락 관절염이 있어서 손가락이 아침에 많이 굳는 분들은 이런 스트레칭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방아쇠 수지가 이제 메인이다. 내가 손가락이 자꾸 딸깍거리고 아프다. 이러신 분들은 손목을 같이 꺾어주시면 좋아요. 손목을 먼저 뒤로 제친 상태에서 손가락을 구부려 보시면 당겨오는 부위가 손바닥 쪽이 돼요. 이렇게. 여기 손바닥 쪽에 자극이 오시죠? 네. 이러면은 방아쇠 수지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은요 이렇게 네. 하나씩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네. 이렇게 같이 스트레칭 하나씩 하는 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좋아요. 하나씩. 네. 같이 하게 되면 오히려 손목 스트레칭이 돼요. 생각보다 되게 쉬운데요? 되게 쉽죠? 네. 할 때는 뭐 책상 위에다 팔꿈치를 올려놓고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너무 꽉 누르려고 하지 말고 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스트레칭은 항상 내가 늘리고자 하는 부분에 힘을 빼야 돼요. 손에는 힘을 완전히 빼고 반대편 완전 손으로 빼고. 늘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좀 가볍게 풀어줬는데 그 다음은 어느 부위를 할까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팔꿈치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텐데 요새 우리가 그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이런 라켓 운동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런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주부님들도 대부분 이런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데 생각보다 잘 치료가 안 되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완치는 모든 뭐 주사나 어떤 뭐 체중격파 이런 걸로 완치를 시키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완치를 시키는 건 스트레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팔꿈치에선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자기 의지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래서 의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팔꿈치 스트레칭 알아볼 텐데 제대로 된 자세로 해야지 얘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테니스 엘보, 바깥쪽 외측 상과염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 테니스 엘보 스트레칭 먼저 한번 해볼게요. 팔꿈치를 완전히 끝까지 펴고 피고 끝까지 펴고 손목에는 완전히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빼요. 손목 힘을 뺀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손등을 잡고 쭉 늘려주시면 돼요. 쭉. 쭉 늘려주시면 돼요. 손목에는 힘을 최대한 빼셔야 돼요. 쭉 늘려보면은 여기 전완근,
단요수근 신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잘 안 되면 이렇게 바깥쪽을 좀 돌려보면 조금 더 당겨오는 느낌이 있어요. 전완근이 튀어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손가락을 이렇게 꺾으면 네. 생각보다 여기 이 관절에서 한 번 더 꺾이기 때문에 많이 힘을 못 손등을 받습니다. 잡으셔야 손등을 당겨요. 아, 손등을. 그렇죠. 네, 손등을. 여러분 이거 팁이네요. 손가락이 아니라 손등을 손등. 이렇게 손등을 잡으셔야 쭉 합니다. 늘려주시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했을 때도 네. 아래쪽에서 손등을 이렇게 당겨주는 게 이렇게. 그렇죠. 손가락을 당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상과염이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팔꿈치에 생기는 모든 병변은 사실 손목의 사용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손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팔꿈치에 질환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왜 손목을 꺾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그렇게 궁금증이 생긴 분들은 한번 아프신 분들은 손목을 이렇게 뒤로 꺾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지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손목을 쓰는 근육 때문에 내 팔꿈치가 아파졌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공간도 네. 팔꿈치 완전히 펴서 고정시켜 놓고 손목을 꺾어주는 거예요. 아, 손목을 네, 이렇게.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골프 해보는 반대로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늘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뒤로 꺾으시면 돼요. 아, 네, 그러면은 팔꿈치 안쪽에 당겨오는 느낌이 드시죠? 네. 네, 이렇게. 이게 골프 엘보 스트레칭. 다시 한번 이게 테니스 엘보 스트레칭,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스트레칭. 골프. 네. 아. 골프랑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운동하기 영상이- 전후에 하셔도 좋아요. 아주. 네. 자, 이렇게 해서 손하고 팔꿈치까지 배워봤는데 네. 그 다음은 좀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어디죠? 네, 밑으로 내려와서 어깨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조직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 관절 각도가 줄어드는 게 많이 생깁니다. 아, 특히 어깨는 안 쓰면 고정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관절 각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50견에 좋은 벽 기어오르기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저 스파이더맨 되는 건가요? 네, 손만. 네. 네,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손가락을 벽에 붙입니다. 붙이고요. 붙이고 손가락으로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서 내 몸을 점점 다가가는 거죠. 아. 그렇죠. 쭉 올라가서 이제 지금은 유연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데 어깨가 많이 굳어 있는 분들은 이것도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픈 상태에서 기어 올라 보세요. 그럼 겨우겨우 올라갑니다. 이렇게 겨우겨우. 그래서 이 정도 딱 되면 네,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몸을 붙여보세요라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요. 그러면 약간 아픈 정도까지는 하는 게 좋습니다. 최대 어깨가 관절 얼마나 범위보다 좀 더 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20초 정도를 버텨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가도 아픈 데에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좀 더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0초 정도를 유지를 해주면 네.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이 더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오. 그래서 20초 정도 유지하고 잠깐씩 하는 거는 안 되고요. 20초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네, 이게 첫 번째 운동이고요. 다음은 어깨에 좋은 두 번째 스트레칭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바닥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벽에다 붙입니다. 붙이고요. 근데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네. 옆으로 붙입니다. 아, 네. 그리고 개처럼. 네, 중요한 거는 팔꿈치가 몸에 붙어야 됩니다. 아, 팔꿈치 몸에 붙인 상태에서 벽에다가 딱 붙입니다. 지금처럼 좋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대부분의 50견이 있으신 분들은 몸이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해서 붙인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정유현 아나운서는 몸이 워낙 유연하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거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30도, 45도 정도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붙이고 도는 겁니다. 몸을 붙인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이렇게요? 돌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팔꿈치가 여기 몸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환자분들 가르쳐 드리면 몸에서 팔꿈치가 떨어져 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붙이고 도는. 팔꿈치를 옆구리에다가 딱 이렇게 딱 대고 힘 빼고 힘 빼고 몸을 돌려서 몸을 돌려서 어깨를 바깥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100점짜리입니다. 100점! 저 100점 맞았네요. 다음 세 번째 스트레칭은 의자 같은 걸 이용하면 좋습니다. 어깨를 스트레칭 한다고 했을 때 네. 오른쪽 어깨를 여기다가 팔을 댑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네. 몸을 수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그렇죠. 네. 뒤쪽에 있는 관절낭을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힘을 이거 빼고. 스쿼트 아닌가요? 근데 허벅지가 터질 것 같습니다. 팔을 이렇게 해서 하면 네. 안 되고 팔을 뒤쪽으로 이렇게. 요렇게요. 네, 그렇죠.
아, 도는 요렇게?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쭉 앉아주면 네. 팔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건을 잡아 당기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네. 하면 반대편 손이 또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벽이나 책상에 손을 이렇게 댄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앉는 자세 또 한 20초 정도 유지하고 일어나시고 이거를 이렇게 같이 잡아서 같이 이렇게 해도 하는 건 좋죠. 어떤가요? 네,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가르쳐 주면 둘, 셋을 이렇게 해버리는 아. 아주 영리한 선생님. 네. 제가 모범생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저 또 하나 배워서 가네요. 하체 스트레칭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 다리가 떨리는데요? 의자. 의자다! 저 쉬라고요? 아니요. 우리 족저근막염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었죠. 알 있거든요. 메추리알 정도.